방금 카드 긁으셨죠? 70% 할인 딱지 보고 심장 빨라지셨죠? 그런데요, 그 순간 당신이 이긴 게 아니라 가격표가 이긴 걸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당신이 득템했다고 믿는 그 물건이 백화점 매장에선 애초에 팔린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명품을 까려고 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똑똑해 보이는 소비를 하면서도 이상하게 자꾸 지는지 그 구조를 돈의 관점에서 해부해 보겠습니다. 아울렛 매장 앞 풍경 다들 아시죠?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사람들 눈빛이 묘하게 반짝입니다. 오늘 운 좋으면 원래 300만 원 하던 가방을 반값에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 약간 보물찾기 느낌이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브랜드 로고가 박힌 코트, 가방, 지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빨간 할인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직원이 옆에서 한마디를 얹습니다. 지금 아니면 없어요. 마지막 물량이에요. 이 말이 들어가는 순간 머릿속 계산기는 꺼지고 감정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엔 더 기분이 좋아져요. 쇼핑백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역시 난 합리적인 소비자야. 정가 주고 사는 사람들은 왜 저럴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경제 이야기입니다. 아울렛은 원래 팔고 남은 재고를 싸게 정리하는 곳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론은 그럴듯하죠. 재고를 처리하면 브랜드는 창고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싸게 사고 서로 윈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울렛을 보면 이상할 정도로 물건이 많습니다. 시즌 지난 재고라면 어딘가 어색할 만큼요. 디자인도 멀쩡하고 사이즈도 꽤 잘 맞고 색상도 예쁘게 골라져 있고 심지어 매대는 늘 꽉 차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요. 명품이라는 산업의 핵심은 희소성입니다. 많이 만들어서 널리 파는 순간 그 브랜드가 팔던 건 가죽이 아니라 분위기였다는 게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명품은 근본적으로 공급을 아껴요. 없어서 못 사게 만들어야 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니까요. 줄을 세우는 것도 사실은 마케팅이 아니라 가격을 지키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희소성이 생명인 브랜드가 재고가 남아서 아울렛을 배불리 채운다. 이건 논리적으로 계속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른 해답을 만들어냈습니다. 물건이 남아서 아울렛에 가는 게 아니라 아울렛을 위해 태어나는 물건이 생기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아울렛은 재고 처리장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별도 유통 채널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같은 로고를 가진 다른 가격대의 상품군이 생기는 거죠. 이걸 경제학 언어로 바꾸면 딱 한 줄입니다. 같은 브랜드가 소비자 지갑 두께에 따라 서로 다른 상품을 파는 가격 차별입니다. 백화점은 정가를 낼 사람들에게, 아울렛은 할인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둘을 동시에 잡아야 브랜드는 시장을 넓히면서도 고급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가격 차별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항공권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같은 좌석 같은 방인데 가격이 다른 건 흔하죠. 그런데 명품은 물건이면서 동시에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품질만큼이나 소비자가 느끼는 서사로 팔립니다. 아울렛에서 우리가 사는 건 종종 물건이 아니라 이야기예요. 원래 비싼 걸 싸게 샀다는 이야기, 남들보다 영리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카드 결제를 밀어붙입니다. 이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게 할인율입니다. 50%, 70%. 숫자만 보면 뇌가 자동으로 계산해요. 내가 지금 돈을 번 것 같은 기분. 그런데 여기엔 아주 교묘한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할인이라는 건 원래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어야 성립하잖아요. 백화점 시즌 세일은 보통 이렇게 돌아갑니다. 처음엔 정가로 팔다가 안 팔리면 가격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정가는 적어도 시장에서 한 번은 그 가격으로 팔아보려 했던 흔적이 남습니다. 하지만 아울렛의 상시 세일은 소비자 입장에선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가처럼 보이는 숫자가 정말로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바로 여기서 앵커가 박힙니다. 처음에 본 큰 숫자가 기준점이 되고 그 아래 숫자는 자동으로 싸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0만 원짜리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이라는 큰 숫자에 묶인 상태로 50만 원을 봅니다. 이건 합리적 비교가 아니라 기준점에 걸려드는 반응이에요.
브랜드가 똑똑한 건 이 심리를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울렛 전용으로 기획된 상품은 목표 가격이 먼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50만 원에 팔아야 한다면 원가, 소재, 공정, 부자재, 검수, 포장, 물류까지 전부 그 가격에 맞춰 설계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로고라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의 구조가 다른데 만들기 구조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이는 보통 것보다 속에서 생깁니다. 가방으로 치면 가죽의 종류가 달라지거나 코팅 방식이 달라지거나 안감의 두께가 달라지거나 금속 부자재가 달라지는 식입니다. 옷으로 치면 혼용률이 조금씩 바뀌고 봉제 촘촘함이 바뀌고 패턴을 어떻게 아끼느냐가 달라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명품이 비싼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로고만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진짜 비싼 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좋은 원단, 좋은 가죽, 공임, 그리고 분량을 걸러내는 비용. 그런데 그 비용이 줄어들면 당장은 티가 안 나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물건은 낡을수록 멋이 나고 어떤 물건은 낡을수록 흉해지죠. 우리가 명품을 사는 이유 중 하나가 오래 써도 괜찮다는 믿음이라면 이 시간이 만든 격차는 꽤 치명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정품이잖아요. 가짜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가짜 얘기가 아닙니다. 로고가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같은 로고 안에서도 계층이 나뉘는 구조 얘기입니다. 즉, 진짜 문제는 정품 여부가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판매자는 알고 소비자는 모릅니다. 어떤 건 메인 라인에 가까운 물건인지, 어떤 건 아울렛을 위해 최적화된 물건인지, 정보가 비대칭이면 시장은 어떻게 되죠? 결국 가격이 품질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뭘까요?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려운 중간처럼 보이는 저가품입니다.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목표 가격에 맞춘 물건. 이게 바로 아울렛이 단순한 할인장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한 수익 모델로 진화한 이유입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백화점에선 정가를 지켜서 이미지와 마진을 챙기고 아울렛에선 또 다른 상품군으로 물량과 현금을 챙깁니다. 게다가 아울렛은 고객을 새로운 층으로 확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처음엔 아울렛에서 입문하고 나중에 백화점으로 올라가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할인으로 유입됩니다. 즉, 아울렛은 세일이 아니라 고객 획득 비용을 할인 스티커로 대신하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나옵니다. 요즘 왜 아울렛이 더 잘 될까요? 경기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사치품을 끊지 못해도 정가를 내는 건 꺼립니다. 내가 지금 사는 건 합리적인 소비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불황일수록 정가로 사는 사치는 줄고 할인으로 사는 사치는 늘어납니다.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심리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그 심리를 사업 모델로 바꿉니다. 아울렛이 커진 건 단순히 쇼핑 공간이 커진 게 아니라 소비자가 죄책감을 처리하는 방식이 커진 겁니다. 비싼 걸 샀다는 죄책감을 할인이라는 면죄부로 덮는 거죠. 그러니 아울렛에 가면 우리가 자꾸 흥분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 공간은 물건보다 감정을 팔기 위해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조명, 동선, 매대의 빽빽함, 빨간 스티커, 지금 아니면 없다는 문장. 그 모든 게 한 가지 행동을 유도합니다. 비교하기 전에 결제하기. 여기서 댓글이 갈립니다. 한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싸게 사면 이득이지. 뭘 그렇게까지 따져. 다른 한쪽은 이렇게 말하죠. 아울렛 가방 몇 번 들었는데 금속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빨리 닳더라. 또 이런 댓글도 나옵니다. 나는 그냥 로고가 필요해서 사는 건데 그럼 뭐 어때?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댓글은 이거예요. 정가로 못 사니까 아울렛 가는 건데 그마저 속는 기분이라 더 싫다. 이 반응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취향 싸움이 아닙니다. 소비가 계층화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같은 브랜드를 소비해도 서로 다른 품질과 서로 다른 가격대를 소비하게 되는 시장. 이게 왜 우리 삶과 연결되냐면요. 이 구조가 명품에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전도, 가구도, 심지어 식품도 비슷한 방향으로 갑니다. 같은 브랜드인데
채널에 따라 라인이 다르고 성분이 다르고 품질이 다르고 그런데 가격표는 비슷한 서사를 씌웁니다. 소비자는 더 피곤해집니다. 뭘 사도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겁주고 끝내는 영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렛을 무조건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울렛에도 괜찮은 물건이 있고 어떤 사람에겐 아울렛이 합리적인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아울렛에서 우리가 이득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히 뭔지 정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할인율이 높다고 이득이 아닙니다. 내가 낸 가격 대비 내가 얻는 품질과 만족이 크면 이득입니다. 이 정의만 바꾸면 아울렛에서 당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그럼 현장에서 뭘 봐야 하느냐? 가장 먼저 머릿속에서 할인율을 잠깐 꺼내셔야 합니다. 빨간 스티커는 그 물건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흔들 뿐이에요. 손으로 만져보고 무게를 느끼고 마감의 균일함을 보고 안감과 지퍼의 움직임을 보고 봉제선이 겨지는지 확인해 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이 옷이 브랜드 로고를 떼도 여전히 예쁜가? 지금 이 가방이 로고를 가려도 여전히 갖고 싶은가? 이 질문에 망설임이 길어지면 그 제품은 물건이 아니라 로고를 팔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은 가격표를 가격으로 보지 말고 이력서로 보는 겁니다. 가격표가 한 장으로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기획 단계부터 딱 그 채널을 위해 나온 물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스티커가 덧붙어 있거나 흔적이 남아 있거나 뭔가 복잡해 보이면 그건 여러 과정을 거쳤을 수 있죠. 이건 100% 공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관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매장 동선도 보세요. 입구 정중앙, 가장 눈에 띄는 자리, 가장 예쁜 조명 아래에 있는 물건은 되게 잘 팔리게 설계된 물건입니다. 그런 물건이 늘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는 매출을 위해 가장 전략적으로 쓰입니다. 진짜 득템은 보통 그렇게 친절한 자리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애매하거나 색이 호불호가 갈리거나 유행이 지나서 눈에 덜 들어오거나 그래서 사람들의 손이 잘 안 가는 곳. 그런 곳에 그런데 만들기는 좋은 물건이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느냐입니다. 아울렛에서 진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빨간 스티커에서 도파민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귀찮은 비교와 확인에서 안정감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팁은 이겁니다. 오늘 산 물건이 진짜로 싸게 느껴지면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브랜드의 비슷한 라인, 비슷한 소재, 비슷한 크기, 비슷한 마감의 제품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한 번이라도 확인해 두면 매장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교를 못하면 기준이 가격표가 됩니다. 기준이 가격표가 되면 이 게임은 매장 쪽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만 떠올려 볼게요. 한 사람은 아울렛에서 코트를 샀습니다. 직원은 백화점에서 넘어온 거라고 말했고 60% 할인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입어보니 처음엔 만족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팔꿈치 쪽에 보풀이 눈에 띄게 올라오고 정전기가 심해지고 어깨의 라인이 흐물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산 건 코트였나 할인율이었나? 반대로 다른 사람은 아울렛에서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할인이 크진 않았지만 가죽 질감이 좋았고 지퍼가 부드러웠고 모서리 마감이 탄탄했습니다. 결제하고 나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득템의 흥분이 아니라 오래 써도 되겠다는 안정감이 남았거든요. 같은 아울렛, 같은 브랜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갈립니다. 차이를 만든 건 할인율이 아니라 구매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울렛은 싸게 파는 곳이 아니라 소비자를 다르게 나누어 파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가격표가 주는 승리감에 돈을 낼 것인지, 물건의 본질에 돈을 낼 것인지. 명품이라는 시장은 특히 그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명품은 실용제가 아니라 신호를 파는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신호, 스스로에게 주는 신호. 그래서 로고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로고가 강력할수록 그 로고를 빌미로 원가를 움직일 요인이 커집니다. 이건 소비자 탓이 아닙니다. 시장의 인센티브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당해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할인이라는 언어로 세상을 보지 않고 가치라는 언어로 다시 보는 것. 50% 할인이라는 문장을 50만 원 지출이라는 문장으로 바꾸는 것. 그 순간부터 매장의 마법이 조금씩 풀립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좋은 물건을 합리적으로 사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좋은 이야기, 정확히는 남들보다 영리하게 샀다는 이야기가 필요한 걸까요? 만약 후자라면 아울렛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흔들 겁니다. 하지만 전자라면 아울렛은 오히려 좋은 훈련장이 될 수도 있어요. 물건을 보는 눈이 생기면 어디서 사든 덜 휘둘리거든요. 오늘부터 아울렛에서 무조건 피해야 할 건 매장이 아니라 내 머릿속의 착각입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은 드뭅니다. 그런데 비싸 보이게 포장된 평범한 물건은 정말 많습니다. 당신이 다음에 아울렛에서 쇼핑백을 들고 나올 때 그게 할인율의 승리인지 가치의 승리인지 그 질문 하나만 들고 나와도 당신의 소비는 이미 한 단계 달라져 있을 겁니다.